이번 주제는 돈입니다. 돈을 사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재물복 이런 거 그냥 재성 있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직업 있다고 그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사주에서의 잘못된 거. 왜 잘못됐냐라 그러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사주 용어. 재성, 인성, 관성 이런 거. 전부 다 용어 때문에 망치는 거거든요, 사주가. 그래서 이 용어를 원래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초보자들이 근데 반대로 그 용어 때문에 쉽게 배워요, 사주를. 근데 그게 문제죠, 사실은 또. 쉽게 배우면 안 되는데. M님, 첫쌤이 저 여자치고 제복 있다고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경력 쌓을수록 잘 벌거니 걱정 말라고요. 크크크. 뭐 그렇게 말했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사주가 일단은 사주에서 재성 얘기할 때 재성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예. 근데도 용어가 재성이니까 그럼 그게 뭘 뜻합니까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냥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냥 그 얘기일 뿐이에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얘기지 돈을 많이 법니까 적게 법니까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재성의 개수를 그게 진짜 무슨 황금 덩어리의 개수예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의 가치에 대한 개수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직업군을 대체적으로 알고 이 사람이 돈이 있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업을 들으면 얼마나 벌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또 사업가 이런 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애들 사주에서 좀 부유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자녀 사주에서. 왜냐면 결국에는 실제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봐요, 어른들.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저나 저보다 가난하거나 저보다 부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느낌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제가 뭐 밥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따뜻한 데서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배우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 싶은데 특별히 뭐 돈이 없으면 덜 싼 걸 살 수는 있죠. 그쵸? 돈이 더 많으면 더 비싼 걸 사는 거고. 근데 가방이 없어서 뭐 진짜 보자기에다 싸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애들은 다릅니다. 애들 사주에서 부모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티가 난다는 얘기가 애들 사주는 달라요, 애들은. 애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부자가 그냥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요. 애들이 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사주에서 그게 티가 나는 겁니다. 더 티가 나요. 어른들이 더 막 차이 날 것 같지만 막상 어른들은 그렇게 삶이 그런가요? 여기서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이건 이재용이랑 삼시세끼 먹지 뭐 5끼 6끼 이재용이 저보다 더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판단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관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주가 갖는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과연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만 없이 사는가? 그 사주의 성격이 돈이 없으면은 와 막 미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잠도 안 와, 돈이 없으면. 그런 사주의 성격인가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도 발 뻗고 자는 사주들이 있어요. 편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이 없는데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막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돈을 잘 벌겠네. 아무래도 쪼끔 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잘 벌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주의 성격 중에 또 하나로 나오고요. 진짜 투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다 보는 겁니다. 그냥 이거 진짜 재성계수로 재물복 보면요. 난 진짜 상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사주 보시는 동네 할아버지들 다 그렇게 봐요. 재성 개수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재성이 많으면 또 재다신약이라고 또 나쁘게 보거나 재성이 없으면 무재사주라고 나쁘게 보거나 도대체가 뭐 공식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냥 대충 보는 거야 그냥. 그냥 그 상담료 30,000원 받으려고 사기치면서 안타깝죠. 반딧불님 불안해한다고요? 그쵸. 불안해해야지 오히려 제복에 더 가깝게 갈 수도 있어요. 재물복이 많은데 신약하면 돈을 관리 못한다고 그건 뭔가요? 아니 관계없어요. 예. 그냥, 그냥 말 다 붙인 얘기예요 그냥. 예. 그냥 그럴듯해 보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MMM 님이 저는 M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지? M님이 아니구나. 예. 그쵸? 신약과 그 제복과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이거는 진짜 임상을 해 보면 알아요. 부자 사주들인데 신약한 사주가 있고요. 가난한데 신앙한 사주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예 아무 관계가 실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퍼졌어. 그게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게 왜 뇌피셜이 작동하냐면 그 역술인이 이제 시골의 어떤 가난한 뭐 잘 안 되는 역술인이 이제 상담자들이 와요. 그러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니까 사주가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또 부자들 가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제복이 없는 사주와 신약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관계 있을까요? 뭐가 제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치가 심한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그걸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은. 예. 근데 그거를 신약이라는 얘기로 그냥 그거 한 가지로 모든 거를 다 퉁쳐 버린다. 그게 이 지금 명리학의 가장 잘못된 생각들. 더 공부는 하기 싫고 어떻게 진짜 상담자들 삥 한번 뜯어 봐야지. 대충 봐 가지고 나도 잘 못 내 사주도 잘 못 보는데 틀리든 말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뿅뿅님 안녕하세요. 뿅님 아니에요? 뿅뿅님은? 사치, 이용, 술 좋아하는지, 허영심, 허세 이런 거 다 따지나요? 그런 것도 따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 크기가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도 또 잘 안 읽는 사주가 있고 잘 읽는 사주가 있고요.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멍청하게 하는 사업가들이 있고 똑똑하게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조은정 씨 사주가 좋다라고 한 이유가 멍청하게 절대로 사업 안 해요. 예. 멍청하게 투자 안 해요. 조은정 씨 사주가 사업은 하진 않지만 분명히 해도요. 절대로 까먹는 사업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의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거의 가정으로서 이입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서. 근데 되게 웃긴 건 사람들은 그럼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제가 까먹으려고 사업하나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주에도 써 있어요. 까먹으려고 사업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주에 그냥 그 성격이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은 '아 까먹고 싶어.' 이렇게. 네, '사업해서 돈 날려야지.' 이런 사주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운 때문에 됐다라고 느꼈거나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안 된 거는요. 그거는 운도 운이지만 자녀 사주에 망하게 돼 있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자녀 사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죠. 기껏 지금 헬스장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헬스장 주인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진짜 복잡한 거예요. 그거 다 보고서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상담할 때 저처럼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게 이런 거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사주 볼 때 다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울기를 까먹고 싶어 하는 사주 남 얘기 같지 않네요. 크크크. 진짜 그런 사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복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신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약은 관계가 신약이라는 거는 그냥 건강기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신약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야, 신약이라는 얘기. 근데 그거를 무슨 제복이랑도 연관하고 뭐랑도 연관하고 모든 1 부터 100 까지를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건강이 나쁘면은 제복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 나쁜데도 오래 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건강과 재물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데도 돈 없는 사람은 뭐 태반이지. 제복이라는 게 현재 그 사람 수준에서 나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봐도 부자인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거 되게 모호하잖아요 실제로. 그쵸. 누가 봐도 부자인 상태라는 거는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그쵸?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은 직업을 얘기하고 그 직업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최대치라고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신약 몸이 안 좋다는 거군요. 그럼 신강은 몸이 아주 건강하다? 뭐 예 맞아요. 아주 건강하다는 아니고 그냥 약하지 않다. 아주 건강하다의 개념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게 아주 건강하다의 개념이 어디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100 미터에 12 초에 뛰면 그 아주 건강한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안 좋지 않다 정도로 아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네. 하긴 삼성 가 보면 유전병 있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저도 들었어요 유전병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과 제복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염두에도 두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사주를 볼 때 제복을 논하려면 그 사람의 직업과 재능, 돈에 대한 감각, 집중력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집중력 정말 중요해요, 집중력.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은요. 그 판단할 때 하는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애한테 책 보고 책 한 3 시간 동안 앉아 있어 이런 집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쓰는 집중력은요. 맞아요. 감각이에요. 돈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 돈에 대한 감각에 대한 집중력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뭐 10 시간, 20 시간, 3 시간 막 이렇게 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되게 순간적인 판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한 감각이고요. 학습이 아니에요. 그쵸? 물건 보는 안목도 감각입니다. 물건 보는 안목이 진정한 재물의 감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어. 공부도 못 했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어 어떤 물건은 되게 안 좋은데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성비가 뛰어나다나 '아 이거 팔면은 되게 잘 팔릴 텐데.' 이런 거.
그거 보는 눈이 뛰어난 사람이 제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한마디로 가치 판단을 잘하는 거거든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의 기본은 그 가치 판단을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또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대체적으로 얼마짜리겠다.' 이런 가치 판단. '이게 얼마면 나는 사겠다. 이거보다 넘어가면 안 살 거야.' 이런 가치 판단적인 개념이 실제로 정말로 순간적으로 되게 집중을 해야 돼요. 되게 빠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핸드폰이 한 얼마나 좋을지를 이걸 3 시간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아 이 핸드폰 대체적으로 얼마짜리인 것 같은데' 이거 정말로 막 1 초면 떠오르거나 되게 순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제복이 좋아요. 맞아요. 가치 판단. 이게 근데 이 가치 판단은 타고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기준점을 두려면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얘기해도 "아 이게 이 가격보다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도 아 핸드폰을 많이 봐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비싸고 싼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감각이 타고나고 제복이 좋은 사람이 많이 보고 하면요 무조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제복이 좋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 제복이 좋으니까 로또 당첨되나요?" 막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제복이 좋고 자기가 이런 가치가 뛰어나면요. 부동산을 하면은 뭐 "사면 다 오르나요?"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자체가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사면 다 오르나요?" 그게 아니라 프로로서 부동산을 정말 많이 보고 다니고 하면요. 그 사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재능과 감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한두 개 부동산 사서 오르면 뭐해요. 인생이 긴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계속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요. 계속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재능만 있으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계속 그냥 뭐 "사면 오르나요?" 뭐 "재능이 있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죠. 이은님, 제복이 있는 사주는 감각, 집중력, 가치 판단은 다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제복이 있는 사주들은 어느 정도 진짜 갖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예수님 쇼핑할 때만 집중력 상승되는데 그래도 예 계속 사용해야 돼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제복이 없거나 어 제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좀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채팅으로. 제복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사주에서 그걸 보면 돼요. 제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 귀가 얇아 보입니다. 아니요. 귀가 얇아도 또 버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자기 주관이 강해도 날리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현실 안주 야망이 없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에 만족한다. 물건을 대충 사나요? 우연과 여행만을 바라는 것. 자꾸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함. 누가 줄 거라고 생각.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 게으르다. 욕심이 없다.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제복을 올리는 것 같아요. 싼 것만 찾는다. 게으르다.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인도 여행을 좋아. 그 관심이 없는지. 자, 관심이 없는지.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반딧불님의 물건을 대충 사나요? 저거랑 호기심이 없는 사람. 약간 그 느낌? 스케일이 작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다도 아니에요.
뭐냐면 승부에 대충하는 겁니다. 예. 꼼꼼하지 못하다도 아니고 승부에 대충한다. 승부에 대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집중력 부족이랑도 연관돼 있어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대충하는 거. 질 것 같으니까 대충. 네. 매사 작은 승부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기냐 지냐에 관계없이. 맞아요. 비슷해요. HM님. 도전을 두려워하는 거. 왜 그 사람이 승부를 대충 하는지 알아요? 왜 승부를 대충 하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질까봐. 열심히 했는데 질까봐요. 쪽팔려서. 근데 결국에는 열심히 했는데 질까봐요. 네. 그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지면은 쪽팔리고 또 열심히 그러니까 안 하고 대충 해서 졌어. 이거를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으로. 열심히 했는데 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대충 해서 졌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가요? 그거 인터넷에서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형?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회피하는 거죠. 네, 회피하는 겁니다. 판님 열심히 하는데 맨날 지는 사람도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지는 사람이 성공이야.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성격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제복이 없어요. 망합니다. 사주의 가장 기본은 그냥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기본에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컨트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건 제복도 아니고 그냥 기본입니다.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예를 들어서 농구도 농구, 축구 볼 컨트롤이잖아요. 볼 컨트롤. 볼 컨트롤 얼마나 잘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찰 수 있냐. 원할 때 3점 슛을 쐈는데 들어가냐. 이거 자기 신체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그냥 모든 건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성격이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거 그것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면서의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컨트롤 잘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막 화내고 옆 사람 불편하게 하고 반칙 쓰고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100% 그냥 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칼 맞습니다. 예. 그냥 영원히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성공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영원히. 상향꼬랭이님, 제 경우는 한 번에 성공 못하고 두 번, 세 번 가서 이룬다는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상향꼬랭이님이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요. 한 번에 성공하고 두 번, 세 번도 성공을 좀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아주 높게 성공이 안 돼요. 아주 크게 성공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냥 그래요. 성공이 다 대부분 그냥 그래. 정반디불님, 졌다는 결과 이유를 마련해 두는 것 같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도요,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서도 자기가 짜증도 안 내고 컨트롤을 되게 잘하는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을 잘하면서 그러면은 정말 돈 그렇게 사는데 돈 못 벌었다? 그냥 찾아오세요, 저한테. 절대 없어. 그냥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부자들의 특성은 이걸 진짜 갖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이게 있냐 없냐를 어느 정도 부자와 제복을 유지하느냐를 가늠하는 이유예요. 가늠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사주 안에 이게 녹아져 있어요. 이런 성격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승부도 대충 하지 않고요. 물러섬이 없어야 되고요. 자기 컨트롤 잘해야 되고. 이거 사주에 있는 성격인 사람들이 잘하는 것.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럼 공부를 잘하는데 돈도 잘 법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이 성격은 무관합니다. 네. 무관해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실패를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네. 실패를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20대가 넘어가면은 본인이 성공을 못 해요. 공부를 명문대 나오고 잘했어도 안 돼요. 대부분이. 왜냐면 공부를 승부 보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엄마가 학원 보내주니까 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공부도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성향으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는 여기서 돈이에요. 돈. 돈도 많이 벌어요. 아, 이진영님. 맞음. 부자인 지인이 소소한 일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놀랐던 기억 많음. 맞아요. 네. 루루님. 이건 사주에 나와 있는 걸 바꾸기 힘들까요?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또 패턴의 돈 버는 방식을 써야 돼요. 자기는. 이게 안 되면은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다른 방식의 돈 버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개인으로 돈 버는 능력은 없는데 부모가 집도 사줘, 생활비도 줘, 땅도 줘. 그럼 그것도 재물 복이 좋은 거예요? 부모 복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부모 복이 좋다는 뜻이 재물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 복이 좋은 거죠. 부모 복이 좋다는 뜻이 재물 복이 꼭 반드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 탓해야지. 내 사주를 탓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 사주가 아무리 엉망으로 태어나도요. 부모님이 뭐 이건이나 뭐 되게 부자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쵸? 그거 다 주죠. 근데 뭐 제 사주에서는 아마 재복이 있다라고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논외로 보고 그래서 가족 사주로 보잖아요. 가족 사주에는 어느 정도 얘기 있죠. 그럼 부모 복 없어도 재물 복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당연하죠. 아이 부모 복이 없어도 재물 복은 있을 수 있죠. 그 부모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거는 부모를 저는 탓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부모를 탓할 거면요. 나의 20대 이전의 삶은 부모 탓을 다 돌려도 돼요. 20대 이전의 삶은. 20 대가 넘었는데 부모 탓하면은 그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40이라도 부모 "아우 난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진짜 짜증 났어. 내가 12살 때 왜 내가 뭐 학원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 준 거야." 이렇게 탓할 수는 있어.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왜 내가 27살 때 학원을 왜 안 보내 준 거야." 이렇게 탓하는 거는 본인이 모자란 거야 그거는. 그때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20대 근데 전에 20대 전의 모습은 다 탓해도 돼요. 근데 20대 이후에 탓할 문제가 뭐 자기가 그러면 학원비를 알바라도 해서 해 가지고 다니면 되지 그거는. 근데 나이가 있는데도 자꾸 탓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꾸.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사실은. 20 대가 넘었는데 학원비 없다고 부모를 뭐라고 할 그게 돼요? 솔직히 좀만 알바해도 학원비 정도 못 벌어요. 그거는 자기가 엄청 게으른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하기 싫고. 부모 탓하는 것 자체가 책임 회피 같네요. 그쵸. 어렸을 때는 충분히 해도 된다니까요. 왜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왜 15살 때 왜 나이키 신발 안 사 줬어요. 이거는 탓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맞아요. 소피아 님처럼 저 계속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탓하게 돼요. 그때 환경의 기억이 평생 가는 듯. 물론 지금 성인이라 제 자신을 책임지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때 소피아 님이 어렸을 때 모습은 부모님한테 정가적으로 탓해도 돼요. 탓해도 돼. 소피아 님이 억울한 거 죽을 때까지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거는 되는데 이제 20살 이후의 모습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살 이후에 내가 대학을 제대로 과를 못 선택한 건 다 엄마 탓이야. 뭐 20살 이후에 결정한 건데. 그런 거는 본인 잘못이라니까 다. 그거는. 그거는 다 자기 잘못. "아 왜 그때 결혼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잘못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20살 이전은 다 200,000% 부모님 잘못. 그리고 제가 이건 다음에 얘기해야겠습니다. 뭐 그냥 얘기를 해야겠네. 이거는 예전에 팟캐스트에도 얘기했지만 자녀한테 일찍이 경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무조건. 그러기 때문에 부모 사주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가 쪼끔 제복이 아리까리해. 좀 내 자체도 내가 느끼기에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 사주가 제복이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경제관념이 있다는 경제적인 뭔가 철학이 있다.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강하게 시켜야 돼요.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시키고 이러면요. 무조건 자녀가 그걸 배워 가지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주도 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제복은 어느 정도 부모님 사주랑도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사주만 독립해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모가 돈을 줬냐 안 줬냐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재물적 감각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 겁니다. 부모님 사주를 본다는 이유가 부모님 자체도 어렸을 때 그럼요. 우리가 성인으로 완전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지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습관이 몸에 배요, 부모님이랑 있는 동안. 그랬을 때 당연히 그게 뛰어난 사람이랑 있을 때와 20 년을 같이 있어 봐요. 전혀 없는 사람이랑 있어 봐요. 내 사주가 아무리 제복이 있다 한들 깨어날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 막상.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부터 사주가 그렇게 돼야 되고 생활 습관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주 보면은 제가 가족 사주 보면 이거 다 고려해서 보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운이 안 좋은데 제복이 있는 편이면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더 두 배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평가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되게 너무 다양한 패턴이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뿅님, 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일찍부터 주식 알려줄 거예요. 하하. 저도 막 그런 거 알려줄 것 같아요. 예. 주식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 그게 진짜로 부모님한테 배우는 것과 밖에서 배우는 거는 너무 천지 차이가 있어요. 너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안 가르쳐 줘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줘요, 자기 밥줄을. 절대 안 가르쳐. 뭐 주식의 뭐 초고수들이 뭐 자기 비법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먼저 그 부모가 먼저 경험하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하우를 정제된 거를 자녀한테 가르쳐 줘야죠. 그게 인류가 발전한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거를 전부 다 뭔가 학원이나 학교에다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구멍 난 독에 불 붙기. 뭐 자녀 사주가 너무 떨어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님 말대로 구멍 난 독에 물 붓기도 되지만 근데 사주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택일하거나 하세요 그러면. 진짜 좋죠. 차쌤 부모설 비법.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르쳐 주고 싶다. 제가 애들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의 애들을 다 모아 놓고
이런 좀 인생 교육을 해야 돼, 인생 교육. 네. 학교에서 경제를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죠. 네. 학교에서 경제를 알려주면은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선생님을 무시하고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거를 일부러 순수하게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학교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희의 명예 아빠 찾아 아 예. 제가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돈에 대한 예 반 개살하신 저희 아이들 수강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반을 개설해야겠어요. 아니면 진짜 제가 나중에 혹시 하와이나 뭐 이런 데서 은퇴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딱 방학 때만 하는 홈스쿨링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 해 가지고 애들 모아 놓고 막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 때 놀고 또 어떤 부자들의 생활 습관 있잖아요. 부자들의 생활 습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런 교육을 해 보고 싶어요. 부자들의 생활 습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거. 맨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좀 진짜 막 그런 거 체험들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르죠. 그죠. 부동산 시장 교육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하는 거고 진짜 달라져요, 어렸을 때 그걸 겪으면. 그리고 진짜로 막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카지노도 가 보고 카지노에서 예 그런 것들도 해 보고 그러는 거죠. 저는 초중고 때도요. 이런 포커 게임이나 고스톱이나 이런 것들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도박의 게임도. 근데 이거를 또 그러면 에이 막 자기들끼리 뭐 또 도박해서 돈 날리고 막 그거를 하도 금지를 하니까 이상한 판치기나 이런 거 의미 없는 거. 그쵸? 맨날 이런 거 옛날에 저희 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판이 있으면은 이렇게 동전 세워 놓고 이렇게 뒤집는 거. 이런 도박을 하니까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거는 완전한 운이라든가 너무나 단순한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면서 도박을 해도 경제나 수학적 확률 이런 계산을 해서 하는 도박을 해야지 이런 뭐 판치기나 하고 있는 도박을 하고 있으니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나요? 종이학 뒤집기. 그쵸. 옛날에 뭐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뭔가 진짜 포커 같은 걸 한다든가 차라리 그런 거 하는 도박을 하면은 좀 더 그것도 뭐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드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애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학종이 그쵸. 학종이를 입으로 불어서 넘기는 거. 아이 그런 도박은 좀 못하게 해야죠. 지우개 따먹기 이런 거 말고. 지우개 따먹기 이거 손톱 일부러 안 자르는 애들도 있었어요, 손톱. 그리고 볼펜 연필인가 연필 앞으로 이렇게 그런 거로 도박하는 애들은 좀 그쵸. 애들도 토토하고 할 애들은 오히려 이상한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때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막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요. 뭔가 경제를 알아서 하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박은 안 되고 주식이 가장 좋은 거죠. 그쵸? 그 경쟁하고 스포츠 토토도 경쟁하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랑 뭐 누가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선수도 아니고 차라리 포카나 고스톱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딱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다든가 이게 도박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해야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그쪽으로 빠지면 어떠냐 하겠지만
안 빠져. 그걸 너무나 음성적으로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양성적으로 하면 안 빠집니다. 우리가 원래 하라는 거는 하기 싫어요. 원래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어 할걸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양성화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복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냥. 예. 다 연관 없이 허투루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당연히 사주에도 봐야 되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돈에 대한 또 돈을 버는 방법 2 뭐 이런 거. 뭐 3, 5 뭐 다 끝까지 있습니다. 뭐. 예. 77 까지 뭐 끝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또 사주는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주마다 패턴도 다르고요. 다양해서요. 어떤 특정 몇 가지만 가지고 이 사주가 제복이 있다, 없다를 또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학문의 끝까지 가면은 또 부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학문 자체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순수 학문도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아니고요. 완전한 순수 학문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사주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